제가 이제 중국이 이래서 싫다 그런 얘기를 이제 두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국을 제가 왜 싫어하는지 또 우리가 왜 싫어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온갖 그 60억 사람이 모여 사는 여기서 제패를 흔드는 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제패, 자기가 혼자 이제 패권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외국을 살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자파니스냐 이렇게 물어요. 너 자파니스냐 일본 사람이냐. 근데 솔직히 그때는 네가 일본이라고 그러면 참 괜찮아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 코리안이냐 차이니스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자파니스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자파니스는 자긴 좋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너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좀 머쓱해 하면서도 중국은 아니로구나 이런 안도를 하는 걸 지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은 아닌가 이제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이제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인들하고 한국인하고 섞어 놓으면 이제 참 골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본인들은 조금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눈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고 뭐 일본인 특유의 깨끗한 옷차림도 있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매너도 있고 그래서 일본인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몽고, 중국, 한국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악센트도 또 똑부러지죠. 모여 있어도 이제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큰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이제 중국인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뭐 상점 몇 개 싹쓸이하고 주위 눈치 안 보고 그냥 시끌벅적하면 여지없이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파리의 라파이에트라는 쇼핑몰, 옛날에는 백화점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쇼핑몰로 바뀌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한번 갔더니, 한 1000여 명 중국 관광객, 떼거지로 그냥 몰려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이제 제가 봤는데, 그냥 한 30-40명의 가게를 하나 들어가면 그냥 홀라당 비웁니다, 가게가. 가게가 중국인들이 30-40명이 들어왔다 나가면은 밖에 써붙여요. 2시간 동안 문 닫는다. 물건을 홀라당 다 집어갔으니까 채우느라고. 그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 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나와서 알맹이만 끄집어서 이제 자기네 가방에 쳐놓고 멋있게 포장된 건 그냥 길거리에 막 팽개치고 그럽니다. 중국인들.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으로서 좀 창피하게까지 이제 느끼죠. 이제 떼놈들 중국 놈들이 먹고 살만 하게 되니까 뭐 휘집고 다닙니다. 온 큰 도시의 쇼핑 길거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천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중국인으로 보이지 않을 몇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편하게 다닌답시고 등산복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나 뭐 도심에서도 한국에서도 등산복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조금 때가 묻어도 빨래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 나가서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버릇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등산복을 입고 시내를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여행 중 이제 빨래도 쉽게 하고 그래서 편할지 모르지만 지저분한 중국인으로 찍히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등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등산복이 등산할 때 입는 거지 그 시내에서 그렇게 편하다고 그래서 막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떡진 머리가 이렇게 떡이 져 있어요. 중국인들은 뭐 남자 10명이면 8명 9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혹시고 다니시는 게 중국 사람으로 그 오인받지 않는 길입니다. 이제 북경에서는 이제 저쪽 황하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쓰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북경에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머리 이렇게 떡진 머리 하고 다니는데 해외에 나와서도 그 버릇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은 머리 좀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복 피우시고 떡진 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길거리 아무 데서나 침 뱉지 마십시오. 침 뱉는 거 이거 뭐 중국 사람들 침 탁탁 뱉습니다. 그 아주 그 뉴욕 무슨 샌프란시스코, LA, 파리, 암스테르담 뭐 가릴 거 없이 침 잘 뱉어요. 이게 중국이 이제 그 개방할 때 등소평하고 닉슨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등소평이가 옆에 침 뱉는 그 타구가 있었습니다. 칵 하고 이제 뱉고 그러는데 그 왕서방들 길거리에서 침 뱉는 습성은 그 국민적 전통입니다. 요것만 안 하셔도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북한 인민군보다 중공군을 더 미워했는데 압록강 너머에 몇십만, 38만 명이라고 그러죠. 숨어 있다가 뭐 이 불시에 그냥 그 진격한 국군과 미군을 덮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시 38선 위로 내려와서 지금의 분단 국가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때 사실 그 요즘같이 좋은 그 성능 좋은 정찰기가 있었더라면은 압록강 너머에 숨어 있는 중공군을 미리 발견해서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군사적 기술이 없었습니다. 중공군이 이제 구세주죠. 지금의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그 당시에 그 중공군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의 군대는 중공군입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의 그 주간지, 가디안 위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작년 12월 14일자에 이제, 기사가 실었는데, 세계의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현지 언론사를 세우고 이제 중국을 대변하는 기사를 쓰거나 신문, 출판, 방송을 중국이 국책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력 언론인을 봉급을 몇 배를 주고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중국 선전원 노릇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뭣도 모르고 뭐 연봉 5만 불 받다가 뭐 15만 불 준다고 그러니까 옮겼다가 그 중국 정보 선전하려는 그런 노릇을 시키니까 질려서 사직을 했다고 그러는 그런 그 언론인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사실 월급만 보고 중국인이 세운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중국 그 선전원 노릇하라고 그러는 왜 질려서 나왔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borrowing a boat to go out to ocean,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빌려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내부적으로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언론사를 하나 세워서 세계 언론을 장악한다는 거죠.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 나라를 중국화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 나와 있는 중국 유학생, 미국에는 작년 현재 38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을 하찮은 정보, 아주 조그만 정보라도 놓치지 않고 이제 대사관을 통하건 유학생을 먹는 조직을 통하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가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중국과 국교를 둘 때 재미있는 상상을 했잖아요. 15억 인구가 한꺼번에 깡총 뛰면 지구가 이제 이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축이 더 기울어질 거라든가 15억 인구가 깡총 한꺼번에 뛰면은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소변을 보면은 강 하나가 생길 거다 뭐 이제 지가 그랬습니다. 땅덩이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트면은 무역으로 먹고 살게 기회가 좀 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있어서 사실 기대를 좀 했던 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미사일 방어망이라든가 또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자기 편에 줄 서라는 압박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이 내정 간섭을 넘어서 종주국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바라는 쪽은 중국입니다. 말로는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미군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여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몇천억 손해를 보고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드 기지가 있는 송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롯데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4,900억인가 손해를 보고 철수했습니다. 모든 매장을 다 철수했습니다. 지가 이제 뭐 중국하고 역사적으로 배운 게 많지 않습니까? 수나라, 고구려 때 수나라를 상대한 이제 을지문덕 장군, 이제 살수대첩이죠. 그 양만춘이 이제 당나라하고 안시성에서 싸웠고, 고려 때에도 강감찬, 그리고 이제 불과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병자호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가. 그 다음에 조선말 불과 15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원세계가 한국에 28살 나이로 와서 고종 이하 그 조정 대신을 아주 종부리듯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불과 그게 130년 전입니다. 그런 수모를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입니다. 중국이 그 대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인데 우리처럼 끈질기게 싸워가면서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기 안 죽고 싸먹고 버텨낸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진핑 앞에 가서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뭐 국빈 방문해서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 그다음에 수행 기자가 이제 중국 보안 요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런 그러면서도 이제 비위를 마치고 거기에 대들지 못하고 한마디 항의도 안 하고 그러면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착각입니다. 착각. 남북 문제라든가 교역, 안보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를 중국이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독재를 하는 자기네 옆에 민주국가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생존 문제입니다. 감히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사드 반대를 외칠 게 아니고 중국을 성토해야 합니다. 사드 반대를 외칠 게 아니고 중국을 성토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나라 간섭받던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시진핑은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의 트럼프에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그런 얼빠진 소리도 했습니다. 한국이 원래 중국의 일부인데 지금 저렇게 독립국가로 있다.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버젓이 신문에 나와도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진핑을 욕하거나 항의하는 데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이제 배알이 없어졌나 봐요.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제부터라도 중국 제품을 덜 쓰자는 운동을 하고 우리가 중국의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공산국가 대륙이 아닌 대만을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관광이 자유로워지면은 여러분께서는 중국 대륙을 가지 마시고 대만을 가십시오. 대만에 가시면은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6개월씩 물건을 몽땅 바꿔서 진열을 해도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을 전 중국에서 갖다 놨습니다. 옛날 1949년에 장개석이가 중국에서 모택동이 쫓겨날 때 대륙의 그 진귀한 역사 보물을 모조리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고궁박물관을 보시면은 중국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과 국교를 틀 때 대만은 아주 섭섭하게 했잖아요. 단교하기 그 전날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단교를 하면서 명동의 금싸라기 같은 대만 대사관을 중국 겉에 넘기는 그런 모렴치한 짓도 저희가 한 원죄가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대만은 아주 깨끗합니다. 지저분합니다. 대륙은 위생상 아주 염려가 되죠. 그런데 대만은 가짜도 없고 대륙과 달리 위생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도끼로 문을 부수고 이제 국회에서 우리와 같이 주먹다짐을 해도 대만은 민주국가입니다. 앞으로 중국 여행 대신 대만을 가시면은 이게 중국이 이렇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할 말을 하는 정부, 인권도 얘기하고 사드도 얘기하고 탈북자 처우도 당당하게 말하고 북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수출이 줄어든다고 겁이 나서 할 말을 못하면 더 큰 낙지밥을 물게 됩니다. 우리만 어렵습니까? 저쪽도 같이 어렵습니다. 경제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만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외교를 해야 합니다. 비자도 안 내주고 걸고 넘어지고 항공편도 줄이고 관광도 제한하고 중국이 한 짓이 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궁어입니다. 궁어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중하게 대만에 사과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빨갱이로 덮여있는 독재국가 대륙보다는 대만을 여행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정부가 안 나서면은 민간인들이라도 앞장서서 대만과의 관계를 민주국가 대만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된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